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간딱풀에서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신문의 논조, 성향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달리 나오는지 그것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그 남북 직통 연락선이 전면 복귀가 됐죠. 얼마 전까지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쏟아내고 또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갑자기 남북 연락선이, 직통연락선이 복귀가 됐고, 또 벌써부터 남북 정상회담, 또 김정은의 답방,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신문에 따라서, 논조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일단, 진보 좌파 성향의 신문, 그 논조부터 보여드리죠. 한겨레 신문은 413일 만에 남북 직통 연락선이 전면 복원됐다. 이 소식을 일면 톱으로 크게 싣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복원됐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팩터, 스트레이트 기사에 충실한 거죠. 정전 협정 68돌에 맞춰서 동시에 발표했다. 청와대는 4월부터 두 정상, 문재인과 김정은 수차례 친서를 교환했다. 이렇게 또 뒤늦게 공개를 했고, 북한은 신뢰 회복,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이다. 그래서 남북 교착 국면 돌파, 관계 개선 의지. 자, 교착된 남북 그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뚫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두 양쪽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 소통으로 신뢰 회복, 화해 도모, 관계 진전의 뜻을 모은 데 따른 첫 실천 조처다. 지난해 6월 9일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북쪽의 일방적 조처로 직통 연락선이 끊긴 지 413일 만에 남과 북의 막힌 귀가 다시 뚫렸다. 그래서 이 교착 국면을 돌파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자, 이렇게 한겨레는 씁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와 논조가 비슷한 언론사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그래서 두 정상은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그 욕설을 듣고 또 개성 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정전협정 68주년 맞아서 동시 발표했다. 정상들 친서 교환 통해 우선 합의했다. 통일부가 직통 전화로 북쪽과 통화를 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냉각이 됐던 남북 북미 관계가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수 성향 언론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북한이 왜? 대선용 이벤트 아니냐? 우리나라 남쪽의 대선을 위해서, 대선에 문재인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지금 벌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평화쇼 아니냐? 또다시 한번 쇼를 하는 거 아니냐? 대가는 없었겠느냐?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대가는 없었겠느냐.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대가로 돈을 보냈다. 그래서 대북 송금, 그 정권이 끝나고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송금 특검을 했었죠. 그래서 박지원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구속도 되고 했는데 뒷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게 없었을까? 동아일보는 일면 톱에서 임기 말 남한, 경제난 꺾고는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했다. 자, 남한은 임기 말, 다음 대선이 있는 임기 말이고 북한은 지금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통신선을 복구했다. 그렇다면 임기 말에 뭔가 필요하겠고 또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남쪽으로부터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백신 지원 등 교류 협력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그리고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통신 연락선 복원을 일단 환영한다. 뭐 어떠한 관계에서도 물밑 대화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통신선 단절 이후 벌어졌던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었네요. 공해상에서 그 북한 쪽으로 그 조류 때문에 흘러 들어가서 피격이 된, 그리고 불태워버린 그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보안기관 해킹 공격, 미사일 발사, 이런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된다. 그것을 우선 하고 나서 지원을 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중앙일보는 413일 만에 돌아온 김정은, 코로나, 식량난 해결 급했나? 그냥 선의로 순수하게 남북 통신망이 복원됐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작년 6월에 남조선 것들이 어쩌고 하면서 통신을 끊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선 앞둔 지금이 협상 적기로 본 것 같아 한국 통해서 제재 해제, 미국 설득 가능할까? 자, 김정은의 대남청구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남청구서, 이렇게 그 전화통신망을 재개해주는 대가로 청구서를 보낸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식량, 비료 지원, 백신, 의약품 지원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청구서에. 또 북한으로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는 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야, 그렇게 선의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뭔가 노린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남북 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핵 진전은 없는데 또 대선 전에 남북 쇼 노리나. 평화 쇼, 위장 평화 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때 한창 남북 밀월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어떤 남북 쇼 노리는 것 아닌가. 개성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은 아무런 사과나 언급도 안 했는데 이 청와대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다. 과연 협의를 할까요? 그리고 김정은은 경제난에 지원이 절실한 것 같다. 야당은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자, 이렇게 전망을 하죠. 문재인 정권 마지막 대선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일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 특히 이 김정은의 최초의 남한 방문, 이른바 답방,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은 자기 대선 주자로 민주당의 주자가 확정된 이후에 갑자기 북한을 갈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대선 필승 카드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남북 긴장 완화는 북한 핵 폐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김정은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징후는 하나도 없다. 그냥 그런 점에서 통신성 이 복원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 신호가 아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남북 문제를 이용을 하려는 양쪽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남북 이벤트밖에 없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쇼로 지방선거, 그때 지방선거 전날에 그 회담이 열렸죠. 트럼프, 김정은. 그 쇼로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대성을 거둔 전례도 있다. 한번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대선까지 어떤 쇼, 이벤트가 벌어질지 모른다. 정부 안팎에서는 벌써 남북 정상회담, 화상 정상회담 추진, 화상,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TV용 쇼를 위한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 지금 뭐 이런 민주당 또 정권에서 대선 그 재집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뭐 대선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의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 문제죠. 자, 이 입당을 환영하는 친윤계, 국민의힘 안에 친윤계, 이미 집단 행동에 들어갔죠. 한 40명이 막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의 그 국민의힘 합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 보수 정권을 수사했던 데 대한 그런 반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친윤, 반윤 이 갈등을 벌이는 조짐도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여러 신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윤석열 입당 앞두고 국민의힘 균열, 친윤 대 반윤 갈등 수면 위로 올라갔다. 균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윤, 반윤.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놓고 벌써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권 정권에서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전세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갈라지고 있죠. 자, 근성동 윤석열 쪽입니다. 친윤계 없다, 이렇게 일단 존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명이 참여한 입당 촉구 연판장은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캠프 택한 인사들도 서로 평가가 엇갈립니다. 최재형 쪽에서는 아니 먼저 입당을 해야지, 욕심이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홍준표 대권주자죠. 윤석열은 드루킹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드루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그 특검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윤석열이 왜 이 정통성,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자,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철저히 수사했는데 어이없는 얘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반박을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죠.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댓글, 이 드루킹 댓글 사건, 김경수가 유죄를 받았으니 그 뒤에 있는 몸통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이 친윤은 거기에 동조해서 단식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 반윤에서는 하명인가, 윤석열이 하명을 내리니 단식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반윤에서 이 하명을 받은 그처럼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김용판 의원입니다. 김용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수사를 받았었죠. 인디언 기후재석 수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최재형 캠프 쪽에 가 있는 이 김용판 의원은 아니 무슨 친윤계가 형성돼서 보스 윤석열이 하명을 내리니 그 댓글 특급 연장 하명을 내리니 단식하자, 이렇게 쭉 몰려다니냐 이야기입니다. 자, 최재형 전 원장을 돕고는 김용판 의원은 누군가의 하명을 받아서 단식 시위를 실행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 유상범 의원, 친윤계는 금요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1인 시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 간에 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찢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 다시 한겨레 신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모습을 즐깁니다. 윤석열발 드루킹 특검 연장론에 국민의힘 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런 것,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 정상회담, 남북 화해로 가고 있다. 친윤 정진석은 이 주범 잡기 릴레이 시위를 하자. 주범은 문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론조작 사건. 문 대통령 사과 받아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윤, 김용판은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 홍준표는 윤석열은 사건 말할 자격도 없다. 당시 은폐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그 윤석열은 부산을 갔죠. 부산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만났는데 장제원, 김희곤, 안병길 이 대주국밥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부산 지역의 소주죠. 대선 소주를 대통령 선거를 연상시킵니다. 대선을 나눠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산 찾은 윤석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대선, 부산 지역 소주, 대선으로 건배를 했다. 이 대선 소주 하니 뭔가 좀 떠올려 쓰는 게 없는가요? 저는 떠오르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선 소주를 마셨다. 이 조국 씨가 2019년 8월에 그 무렵에 보면 조국도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됐던 때죠. 조국 씨도 뭐냐면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부산 사람이죠. 이렇게 거명이 됐었는데 그때 부산을 가서 동창들과 고교 동문 선후배들과 소주 한잔 합니다. 조국이 SNS에 그걸 올리면서 종류별로 돌아가며 허리띠도 풀고 격식도 버리고 뭐 했다. 그런데 종류 소주 3병이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었죠. 대선 본인의 진로는 대선이다. 근데 딱 좋은 날이다. 딱 좋다. 자, 이런 논란이, 이런 그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국은 자기 대선 주자였죠. 그런데, 친노에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김경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친문 진영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보시면은 또 하나 정권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8.15 특사죠. 8.15 특사로 석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석방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탄핵 찬반론을 놓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또 경향신문, 진보 좌파 성향의 경향신문은 이것을 부추깁니다. 탄핵의 강 앞에 다시 선 국민의힘. 탄핵의 강 앞에 다시 선 국민의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놓고 탄핵의 강에 발을 담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될 것이다. 당내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흐리는 발언이 나오고 최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깍듯이 이야기를 했죠. 경향신문도 그렇게 합니다. 경향신문도 무슨 뭐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씨. 그래서 박근혜 씨의 8.15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탄핵 정당성을 흐리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탄핵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자, 홍준표 SNS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강변하면서 무리하게 감옥 보낸 2분을 정치적으로 사면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검사의 태도냐? 2분에 대한 수사, MB까지 합쳐서 수사는 정치 수사였고 잘못된 수사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를 검찰이 무리하게 감옥 보낸 2분으로 규정해서 탄핵의 정당성을 흐리는 발언을 또 하고 있다. 이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죠. 이 탄핵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에 가서 본인이 검사로서 수사는 했지만 송구하다. 그 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그 정도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아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오. 무슨 뭐 탄핵 이야기 하지 마. 탄핵의 강에 빠지지 말라. 본인은 탄핵이 정당했다고 계속 외치는 입장에서 이준석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처럼 진보 좌파 쪽에 명분을 주는 이런 싸움을 붙이는 명분을 주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죠. 이준석이. 자, 오늘 동아일보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송평인 칼럼인데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입니다.
자, 이준석이 10년 전에 박근혜 키저로 등장을 했죠. 그때 유승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계속 김종인의 바지가락을 잡고 늘어지고 있죠. 김종인을 계속 만나면서 우리 김종인 같은 분이 대권을 잡으려면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김종인은 나중에 이 개표방송 때, 대선 개표방송 때 후보 옆에 계실 분이다. 벌써 선대위원장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벌써 내정을 해놓고, 이런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오히려 이 범야권을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분열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승민에 대해서 과거에 이 원내대표 시절 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김종인에 대해서는 중도파리 중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송평인 칼럼에서요. 한 번은 박근혜 정당에, 또 한 번은 문재인 정당에 중도를 팔아서 나라를 탄핵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그 결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드는데 김종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서 탈당했다가 제3지대 바른정당을 만들었었죠. 제3지대 광야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이다.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면서 이준석이 윤석열의 입당을 압박한다. 보수 중도의 독자적 정체성을 흐리고 자연스러운 외연 확정도 막고 있다. 대의는 없고 술수만 있는 것이 김종인이 해온 것과 똑같아. 자, 이준석, 그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데서 배워야 된다. 이준석은 서울과학고와 하버드대에서 배워서 디지털과 말싸움에는 능하다. 그러나 정치는 잘못 배웠다. 정작 김종인은 지금까지 제3지대 불가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또 될 만한 쪽에 붙을 요량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과거 김종인에게 잘못 배운 그대로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면서 윤석열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 제가 평소에 느끼던 이 국민의힘,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유승민 이 역학관계를 그대로 대변한 것 같아서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간따풀이었습니다.